전체적으로 보아서 다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는 거. 네, 이 결론을 기억해주면 됩니다. 뭐 그 판례들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렇게 그 여자친구 아까 내려준 것도 있고, 그리고 그냥 앞차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뒤차 박은 사건. 뭐 이게 판례는 뭐 지금 떠오르는 거 이렇게 두 개인데 하여튼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아서 이게 예견이 되면은 제3자가 개입되더라도 그 애초에 그 잘못을 한 사람의 그 잘못이 그 최종 그 피해자의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다 인정하고 있다는 거. 네, 이것만 기억해주면 됩니다. 객관식용이기도 하고 뭐좀 객관식용에 가깝긴 한데 2차도 알아둬야 되는 중요한 이건 판례죠. 아무튼 이거 두 개는 확실히 맞았고요. 이제 딕은 리을은 틀리는데, 딕은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걷다 갑을 들이받아 그 옆에 있던 을이 밀려 상해를 입었대요. 그 인과관계 인정할 거냐? 이 피고인하고 이 을 사이에 인정했죠. 근데 여기 지금 부정된다고 해서 틀렸고요. 여기까지는 확실히 알았는데 리을이 과실로 해서 인과관계 인정되죠. 여기까지는 맞고, 근데 이 사망한 을이 의사 갑의 지시를 일부 따르지 않았거나 퇴원한 지 멋대로 퇴원까지 했었나? 그래서 이러면 인과관계가 단절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맞다고 했는데 아 이게 틀린 거였어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판례를 갖고 왔습니다. 일단 그 갑 사건, 갑을 들이받아 을이 밀려 넘어져. 이거는 을의 상해는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 네,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위반이죠. 위반인데 친거는 갑을 쳤는데 을이 연쇄적으로 이걸 밀려서 넘어졌는데 인과관계를 인정했어요. 을한테도 이 피고인에 대해서 최종 유죄라는 거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그다음에 이제 이거 의사 복막염 사건. 그러니까 을이 지금 뭔가 그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이런 게 있었는데도 인과관계를 인정했어요. 이게 판례가 18년도 판례인데 위에서 보았듯이 오타했다면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 인정된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일부 따르지 않거나,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 의사가 이제 그 기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의사의 지시를 이 죽은 사람이 따르지 않았거나 이런 적이 있었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를 했네요.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았죠. 업무상 과실치사. 이 의사분이. 예. 근데 이것도 다 봤던 판례인데 막 그 기억이 가물가물해지죠. 한번 봤었다고 이걸 정확하게 다 기억을 하지 못하니까. 이게 살짝살짝 말을 바꾸면 아 긴가민가 해가지고 네, 여튼 틀렸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옳은 거는 두 개였습니다. 넘어갈게요. 6번도 틀렸네요. 저는 답을 1번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지? 아 이거 이렇게 형법 제10조 사망은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그냥 쓱 읽고 여기 이제 뒤에 결론,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 야기하면 이거 그 감경 면제 적용 못 받죠. 자의로 심신장애 야기하면 결론은 당연한 거고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그 적용 대상이 된다? 안 되는데? 자의로 심신장애 야기하면은 이거 감경 면제 안 해주는데 이게 적용 대상이 된다 그래가지고 틀렸네 이러고 저는 1번을 찍고 넘어갔어요. 근데 답이 3번이어서 뭐지? 이러고 봤는데 이게 10조 사망에 보면은 이게 자의로 이렇게 야기하면 그 감경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자의로 이렇게 야기하면 그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규정을 적용하니까 이 형법 10조 사망의 적용 대상이 된다라는 내용이라서 이게 맞는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정확하게 자의로 이렇게 야기를 하면 감경 면제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를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약간 이게 객관식의 묘미죠,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야기한 경우에는 그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니까 감경 면제가 적용이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한 거예요. 제멋대로 판단을 한 거죠. 이게 문제를 똑바로 읽어야 되는데 10조 사망은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자의로 이렇게 야기하면 이 10조 사망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적용 대상이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감경 면제가 적용이 안 된다라는 말이죠. 10조 사망이 적용되니까 여기에 감경 면제가 적용이 안 된다라는 문구가 써져 있으니까 이 10조 사망 자체가, 그러니까 이 10조 사망 자체가 적용이 된다는 거니까 1번 지문은 맞는 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멋대로 해석을 하면서 이 적용 대상이 이게 아니고 그 감경 면제 그걸 말하는 건 줄 알고 네, 그렇게 착각을 해서 틀렸습니다. 어떤 분한테는 아니 왜 이런 걸 착각해서 틀려 뭐 이럴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1번은 맞는 거고 그럼 이제 틀린 걸 찾아봐야죠. 스스로 절대 충동 조절 같은 자기 성격적 결함 이거 인정 안 해주죠. 네. 네가 성격을 고쳐 뭐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이거를 심신장애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이제 이런 성격적 결함이 이거를 심신장애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근데 이 결함 정도가 거의 뭐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병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이다. 단순히 그냥 이렇게 성격이 더러운 게 아니라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그 정도 단계에 이르렀으면 그때는 뭐 심신장애의 여지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여지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뭐 반드시 인정한다도 아니고 당연히 맞는 질문이죠. 판례에서 한 번쯤 봤을 판례고요. 2번 맞는 거. 심신장애로 인하여 상을 변경했거나 없는 자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10조 1항이죠 이거. 네, 그 다음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미약한 자행위는 이거를 감경할 수 있다는데 이걸 한다라고 해서 이게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3번 틀렸어요. 감경할 수 있다. 객관식에서 많이 나올 스타일이죠. 할 수 있다를 한다로 바꾸고 해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법조문 문제였네요. 이게 뒤에 이거를 읽었으면은 이거 감경한다 아닌데 이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으면은 이거 감경할 수 있다는데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이거 뭐지? 그러고 다시 읽어보고 이렇게 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1번만 보고 출제자가 저 같은 이런 착각을 유도를 그 예견을 그러니까 미리 그 의도를 하고 이렇게 1번에다가 맨 앞에다 배치를 했는지까지는 정확히는 뭐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낚였네요. 네. 하여튼 감경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임의적 규정입니다. 틀렸어요. 3번. 4번은 맞았겠네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해도 범행 당시에 말짱했으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많이 나오는 거죠. 10조 사망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러니까 판례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고의 과실. 그래서 여기까지는 1번 앞에 지문 똑같이 다 똑같이 갖고 온 거죠.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이렇게 야기하면 그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게 이 10조 사망이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10조 사망 자체가 이렇게 해서 자의로 이렇게 하면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면제 벌하지 아니한다. 1항, 2항 그 미약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이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게 감경 면제가 아니고 이 지금 10조 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객관식에서 이런 거 되게 조심해야죠. 뭘 지칭하는 건지, 목적어가 뭔지, 주어가 뭔지, 그러니까 영어 독해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이런 거 문제 잘 읽고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뭐 1번이 그렇다 쳐도 3번 이걸 딱 보고 이거 감경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객관식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딱딱딱딱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뭐할 말이 없네요. 뭐 어찌됐든. 그래서 7번 넘어갈게요. 명예훼손. 정부와 업무 관련으로 발언으로 공직자 이렇게 해야 돼도 정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뭘 한 거예요. 개인에 대한 비난 의도는 없습니다. 그 발언 내용이 뭐 이렇게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이렇게 심히 경솔한 표현이라는 거 명예훼손죄에서 많이 나오죠. 판례에서. 이런 게 평가되지 않는 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되지 않는다. 맞죠? 옳은 거 찾는 거 그래서 답 1번이에요. 네. 그 다음에 2번. 이런 이제 개별적인 짜질구레 판례들은 뭐 모르면은 되게 당황스러운데 공부를 했었으면 한 번쯤 이렇게 접했을 만한 판례들인데 이 사건에서는 남편 친구니까 남편 친구가 이렇게 뭐 남편 친구는 봤겠죠. 근데 뭐 남편 친구가 본 것만으로 남편 친구가 뭐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닐 위험성이 크다거나 뭐 이런 공연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판례고요. 판례가 있어요. 이런 거. 허위 사실 적시한 서명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여러 동료들한테 읽게 하고 서명한 그 사건이 있었죠. 이게 골프장 캐디였나? 골프장 캐디일 거야 아마. 근데 이제 이게 포인트는 그 내용이 동료들 사이에서 이미 알고 있었더라도 명예훼손죄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고 해서 저기죠. 왜 그 행정법에서도 정보공개 청구하면 이미 알려져 있는 정보라고 해서 행정청이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하는 판례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건 상관없다. 행정청은 정보 공개 청구가 들어왔으면 그게 뭐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 알 수 있는 거든 아니든 네가 갖고 있는 정보면 공개하라 이거죠. 국민이 공개 청구를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것도 이렇게 했으면은 이게 명예훼손이지 그 내용이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라고 해서 명예훼손 행위가 아닌 건 아니다 이거죠. 네. 처벌하겠다 이거죠. 3번도 맞고요. 그러니까 틀리고요. 4번 이거 학교폭력 그 출입금지 접촉금지 그거죠. 이게 피해 학생 어머니가 이제 그 학폭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상대방 자기 뭐 아들인지 딸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아이를 괴롭힌 그 아이를 이제 보라고 SNS 그 카톡 그 상태 메시지인가